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네, 정말 더웠습니다. 지난 주말 휴일 폭염이 한반도를 달궜는데요. 하지만 또 언제 여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최근 1호 태풍 네파탁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제주 그리고 남부지방부터 이제 비가 예상이 되고 있죠. 기상청에서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 안전에 유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는데 막상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에 유의하게 되는 건지는 잘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자, 미리 비와 강풍 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서울시가 해화, 명륜동 성곽 마을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지원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 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서 개량 비용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9천만 원까지는 융자 지원을 하고 1,200만 원까지는 직접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인 10년 계획을 세우기로 서울시가 방침을 수립했는데요. 자, 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 등 주택 개량을 활성화하겠다. 가건축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 좀 해소해주겠다. 불편을 이런 내용들 이유로 달았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더 넥입니다. 마이 샤로나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자,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는데 1호 태풍 네파탁은 8일 대만을 거쳐서 9일 중국을 지나 굉장히 이 대륙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대만에서는 5명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중국에선 푸젠성 당국이 2명 사망, 17명이 실종됐다. 이런 공식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의 여파가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좀 여름 불청객 태풍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보죠.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그 태풍 네파탁의 경우는 소멸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태풍이란 건 이제 바다에서는 계속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물을 빨아 올리거든요. 예. 일단 육지로 가면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태풍의 그 질량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기압으로 돼서 많은 구름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태풍이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은 중국에서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소위 편서풍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바람을 타고 우리 이제 남해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구름대가. 자, 그래서 지금 구름대가 이 태풍 네파탁이 만들었던 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 쪽부터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 소식이 있고요. 제주에서는 오늘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내일까지는 돌풍을 동반한 강력한 비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 네파탁의 경우 초속 57m의 강풍과 함께 대만을 강타했거든요. 예. 자, 초속 57m면은 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 풍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그러면 통상 17m, 초속 17m 이상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예. 초속 17m인데 50m가 넘어가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군요. 교량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옛날 팔당대교를 처음 이제 만드는 도중에 그게 무너진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큰 교량들은 대개 한 60m에서 7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만 더 안전을 높여서 이제 또 설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단 굉장한 위력이고 초속 50m면은 3.6을 곱하면은 시속으로 하면은 약 180km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시속 180km의 자동차가 달리는 걸 생각하시면은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첫 번째가 바람이 강풍이 오면은 모든 시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그 요즘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발달시켰기 때문에 하우스가 무너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간판들, 그 간판하고 전기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민들에게는 전기줄을 끊어지는 데 따른 그 감전 문제라든지 또는 간판이든지 도로에 놓여있는 그 입간판 같은 것이 전부 다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가능한 한 외출을 안 해주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요. 이번 그 네파탁의 영향으로 이제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한 어떤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요. 제주 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간판이 날아다닐 수 있고 또 떨어질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면은 그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시설 점검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 시설 점검은 지자체도 우리들도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예.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각자 알아서 조심하고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비바람이 불고 이게 이제 돌풍이 불 때는 가능한 한 시내에는 나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좀 방법일 것이 될 거고 그 가게나 이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간판을 아예 떼놓는 것도 방법입니까? 떼놓을 수도 이제 움직이는 이동식 간판들은 빨리 이제 안쪽으로 철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실제 현장에 보면 그게 철수가 잘 안 돼요. 그게 좀 어렵죠. 비가 오고 돌풍이 불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간판 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튼튼하게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예. 아직도 부족해서 가끔은 서울 시내에서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인명사고 안 나더라도 떨어져서 길바닥에서 차량하고 부딪히는 위험도 있고 한데. 예. 이거 앞으로 이제 간판 제작, 이제 부착 방법. 또 이제 조금 강화시켜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돌풍이 불 때는 이동식 입간판들은 빨리 철수해주는 그런 의무 규정도 하는 수 없이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없으면 통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비의 양도 관건입니다. 최근에 장맛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장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집안이 좀 약해졌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특히 게릴라성으로 한 지역에 엄청나게 쏟아붓게 된다면 이 지역의 침수나 붕괴 이런 피해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대비할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침수 경험을 했던 것이 가까이에는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화문이 침수돼 가지고 큰 이제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역 부근도 지금 금년에도 침수가 됐고, 예. 전에 대치 아파트 쪽도 침수가 됐고, 사당 사거리도 침수가 됐고, 목동도 침수가 됐고, 이런 취약 침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은 그 침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좀 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겁이 오히려 없어요, 우리 시민들의. 특히 젊은 분들이요. 연세에 관계없이 겁이 없어서 침수 지역을 그냥
하이힐을 신고 건너는 장면을 제가 여러 사진을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이 한 20cm 이상만 되면요, 물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20cm 물에 넘어지면은 여성들의 경우는 당황하게 되면은 익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20cm, 30cm 물 깊이였어요. 실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이제 물힘을 좀 겁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전기줄이 끊어져서 이 감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침수 지역에서의 감전 문제. 교수님, 미리 이 비 소식을 알고 만약에 침수 지역을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구두가 아닌 다른 걸 장화 같은 그렇죠. 것들을 신고 가는 경우 있겠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내가 하이힐을 신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동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너지 안 들어가야죠. 웬만한 바쁜 일이 가급적이면. 참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 아닌다면은 그렇죠. 물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예. 또 이 물길은요, 물은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예.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뭐 해안가의 침수 피해 그리고 뭐 어구 등 이 시설물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공산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태풍 매미가 와서 마산 시내를 덮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굴곡이 아주 심한 그 해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바람이 불고 하면요, 이 바닷물이 훨씬 수면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파도가 타게 되면은 침수 지역이 연한 침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낮은 데 있는 것은 높이 올려놓고 예. 더더욱이 이제 특히 지붕 같은 데 올리면서 단단하게 고착을 하면은 그 무게 때문에 지붕도 안전해지고 예. 어떤 물건도 그 어구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그런 걸 경험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경험을 했는데 설마 또 하고 이 설마 때문에 또 그런 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미리 좀 더 과잉해서 걱정하고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과잉이 아닙니다. 이건 과잉이라고 과잉이 아니다. 맞아 표현을 하시는데 예. 과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필요한 거다. 예.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태풍을 불청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표현하셨거든요. 태풍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바다 생태계를 또 뭐 이렇게 순환하는 영향도 있죠. 그렇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적도지방에서 발생한 열을 극지방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물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댐에 오래된 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의 순기능을 지금은 뭐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역기능만 교수님. 보지 마시고 순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구의 어떤 열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찌됐건 그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2012년이었나요? 볼라병 왔을 때도 상당했는데 이게 그렇죠. 운전하다가 이런 태풍의 비구름이나 바람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운전할 때 좀 운전자들이 주의할 건 없을까요? 주의해야죠. 뭐냐면 첫째, 태풍이 오면 바람하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예. 도로路면에 빗물이 고이게 되면은 바퀴하고 밑에 있는 그 포장재하고 사이에 수막이 생기거든요. 예. 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발라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옆으로 바람이 불면은 차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예. 속도를 낮춰야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 낮추고 앞차하고 그 거리를 충분하게 진짜 이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거리를 둬야 제동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속도 줄이고 그래요. 앞차와의 거리를 늘려주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층 아파트나 또 반지하 이렇게 좀 예. 만약에 비바람이 오거나 특히 이 태풍이 왔을 때 강풍 때문에 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침수 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그 강풍 불 때 창문에 테이프 붙이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예. 같은 거.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예. 붙이는데 이런 것들 효과가 있을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 테이프 붙이는 것을 이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테이프가 없으면 신문지를 창문에 대고 물을 뿌려주면 붙습니다. 예. 그 신문지에다 물을 뿌려서 창문에 붙이면 신문지가 떨어지지만은 신문지를 먼저 창문에 대고 물을 뿌려주면은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주면은 붙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창문 유리 자체의 그 진동이 줄어들고 예. 진폭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파손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혹 파손되더라도 이 신문지 같은 것에 의해서 파편이 멀리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요. 효과가 있군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우리 식품 포장하는 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랩 같은 것은 일반 테이프보다는 랩을 딱 붙여주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 실험상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것도 없으면은 이제 청테이프든지 없으면 뭐 스카치 테이프든지 그걸 창문에 X자로 또는 십자형으로 붙여주면은 단 유리의 진동과 진동수를 줄여주고 예. 진동폭을 줄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나 이렇게 강풍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는 태풍이나 비 피해, 강풍 피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상책이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연세대학교 조원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서울택시 3114-4188 임기성입니다. 15년 됐습니다. 보람은 손님이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이런 인사할 때 들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사를 잘 하고요. 오래 운전하고 하면은 힘은 들고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고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하는 거죠. 몸은 지금 건강한 편입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한 8시간 정도는 우리가 근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손님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도 손님을 위하고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 잘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에는 미끄럼 주의해야 되니까 첫째는 과속하지 말고 와이퍼 부분도 잘 교체해가지고 쓰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직장인인데 애비로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보람있게 잘 살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부모들도 그렇지만 자식 세대들도 현실을 좀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입이 많고 적고 그것보다도 마음을 수입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근검전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애들과 며느리가 다 같이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오후 저녁 일 시작하는데요. 9시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임기성 택시 기사님의 참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참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행복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하나 만족의 그 가지수를 넓혀갈 때 이럴 때 행복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기성 기사님의 행복론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장마철 아직 장마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운전할 때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앞서서 저희가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도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정말 기본이지만 기본을 또 못 지킬 때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성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런 선물들 구비해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저희가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1부 마무리할게요.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경기도의 보육 관련 지원 소식 준비되어 있고 중국어도 오늘 재밌게 배워봅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경기도가 직장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준비한 소식이 있군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황영선 보육기반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도내 어린이집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은 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서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네네. 도내 어린이집은 6월 말 현재 12,281곳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 어린이집은 203곳. 네. 전체 어린이집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 12,281곳 이렇게 도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좀 확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도내 직장 어린이집은 1.7%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와 중밀집 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그 직장 어린이집의 수요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이쪽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직장 어린이집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까?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네.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144곳으로 그중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곳 뿐입니다. 아, 144곳 중에 12곳이요? 예, 그래서 네.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30곳을 늘려나가는 목표로 네. 지난 월요일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고양, 안산, 군포시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12곳인데 2018년까지 2년 뒤까지 총 30곳을 더 확보하겠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과 가정, 조화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2012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2014년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집을 개원을 시작으로 화성 IT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EUI 어린이집까지 총 5개의 공동 어린이집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 15억 원 한도 내에서의 설치비 90%와 월 52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운영비, 어린이집 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7개 이상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네. 직장 어린이집 설치할 때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예. 예산이 948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연간 전체 예산은 948억 원 정도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 지역, 산업단지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계기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기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면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일을 보고 보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네. 중소기업에 많은 인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보육으로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중소기업도 살리고 덩달아서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없어질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니까 여성들도 좋고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좋겠죠. 이렇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이 네, 보육 맞습니다. 문제는 요즘들은 남녀 문제가 따로 구분이 없는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황영선 보육기반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좀 추워 보이세요? 네, 저 좀 춥네요. 그쵸? 저는 추위를 잘 타서 그런지 방송국에 오면 좀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디건은 꼭 챙겨서 다녀요. 그 방송 장비들이 많아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사실 에어컨을 많이 쐬게 되고 네. 직장인들은 냉방병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여름철에. 자, 오늘 냉방병 관련 표현 좀 배워보죠. 네, 오늘은 냉방병 걸렸어요를 해볼까요? 네. 먼저 냉방병은요, 콩调病 아, 냉방병 콩调病 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네. 콩调라고 할 때 콩자는요, 공기할 때 공자고요. 네. 调는 조절할 때 조자인데요. 어. 공기를 조절하는 빙. 빙. 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병. 해서 병. 콩调病. 병이군요, 빙이. 네. 콩调病. 한 번 더. 콩调病. 콩调病. 네. 우리가 6월 7일 날 에어컨 켜주세요 할 때 따칼 콩调 할 때의 콩调가 오늘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 콩调. 네. 콩调는 바로 에어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빙자는 병, 질병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기를 조절하는 냉방. 네. 콩调. 네. 이걸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 빙. 그렇죠. 콩调病 이건 한 번 더. 거거든요. 콩调病. 콩调病. 네. 자, 그러면 냉방병 걸렸어요는 어떻게 합니까? 네, 냉방병 걸렸어요는요. 얻다라는 뜻의 얻을 득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드,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다 러를 붙여서 뭐뭐 했다. 네. 얻게 되었다. 병에 걸리게 되었다 할 때得了. 콩调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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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냉방병. 그렇죠. 그래서 냉방병에 걸렸어요는 得了空调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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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得了 뭔가를 얻었다. 네. 뭘 얻었냐? 콩调病 냉방병.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得了空调病. 이 중에서도 냉방병, 콩调病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2554번님, 저도 이 콩调病 냉방병 때문에 여름마다 고생합니다. 두 분은 목 많이 쓰시니까 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문자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걱정의 문자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시면 냉방병에 걸릴래도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이. 감사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있고요. 운전하면서 여러분께서 발견하셨던 내용들, 들었던 생각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2016년 같이 함께 하셔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출입처 출입하는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또 수도권 투데이에서 아주 이 끝에 힘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코너입니다. 출입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인천이고요. 경일일보 목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목동훈 기자.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자, 인천시에서는 또 이 인천시 신청사 이거 어디에다가 짓느냐 이게 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은데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곧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현 인천시 청사는 1985년에 준공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데요. 건물이 낡은 데다 공간이 비좁다 보니 관리비가 많이 들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신청사 건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사를 어디에 짓는 것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지를 연구해달라고 한 건데요. 네. 그 연구 결과물이 지난달 말 인천시에 제출됐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은 연구 결과와 다른 지역 사례, 재정 여건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각 후보지들이 있을 텐데 후보지마다 이제 좀 유치하려는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둘러싸고도 지자체 간 유치 과열 경쟁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인천에서도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신청사를 우리 지역에 건립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신청사 유치를 위한 걸기대회를 열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신청사 건립 대상지로 검토한 곳은 남동구 현 청사부지를 비롯해 서구 루원시티, 남구 도화지구 등 5곳입니다. 네. 서구 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루원시티 등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데다 위치나 교통 측면에서도 채적질하는 겁니다. 반면 남동구는 현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중구 등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참 이런 이유들 또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치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그 속내가 또 좀 궁금해요. 각 지역의 신청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 주변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네. 신청사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은 구도심이거나 대형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인데요. 대형 유통시설이나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하다면 굳이 신청사 유치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구도심에 앵커시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네. 이번 문제를 단순한 신청사 유치 경쟁이 아닌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구 루원시티는 3.3제곱미터당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비싼 조성원가 때문에 앵커시설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앵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시설 이런 거죠. 복합 상업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게 되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시설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군요. 이렇게 좀 지역 간의 갈등 양상이 좀 경쟁 양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천발 KTX 건설 사업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이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건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업 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한편 인천발 KTX와 함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GTX 인천 송도 서울 청량리 노선은 최근 정부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버스 소식인데요. 인천 송도와 서울 주요 도심을 오가는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면서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 송도와 여의도, 송도와 잠실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송도와 신촌을 오가는 기존 버스의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은 강남역,
신촌 등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신설로 송도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관련 교통 관련 소식들 있었고 신청사 관련 소식도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Where do they go? The people I know. When I close my eyes, do they cease to be in reality somehow? Longing to be where my friends are. 네, 폭염에 태풍에 강한 비바람 소식에 참 날씨가 우리를 뭔가 좀 피해를 주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전화 한 통 안부 연락 한번 하는 것, 이런 게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Definition of Love 오늘 끝곡이고요. 이동우 씨와 스웨덴 출신 재즈 뮤지션 오피노아가 합작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하루 정말 알차고 그리고 사랑 넘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병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